숙박법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곳 없어 답답했던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숙소 운영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들, 몰라서 손해보실 수 있는 것들 지금부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이 멘트 정말 오랜만이라 좀 설레는데요. 네, 저도 너무 오랜만이라 이 내 주변 로펌 정말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해 주셔서. 맞아요. 근데 또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내 주변 로펌 5화를 한다고 해서 변호사님들도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익숙해질 뻔했는데 한참 쉬었다가 다시 오니까 다시 어색해졌습니다. 저 놀 유니버스에서 법무 업무 담당하고 있는 박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5화까지 출연하게 된 놀 유니버스 법무 담당 오서영입니다. 오랜만이라 오늘은 어떤 주제일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이번에는 어렵지 않게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숙박업 종사자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노무법률 및 제도 모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2025년 업데이트된 노무 관련 법률 및 제도 중에서도 숙박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만한 4가지를 골라왔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주제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변호사님,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4년 9,860원에서 약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시간당 1,030원이면 이거를 약간 시간당 임금 딱 10,000원 정도로 해서 왜 사람을 너무하네. 되게 쪼잔하게 아니 이게 30원 차이가 얼마나 큰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딱 떨어지게 하려고 시간당 10,000원으로 책정하는 경우 비록 30원일지라도 명백히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법률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 1원이라도 미달하시면 안 된다는 뜻인 거죠. 네, 안 된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숙박업처럼 월급제를 적용하는 곳에서는 이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일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월 최저임금은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숙박업 사업주분들께서는 월급제를 적용하실 때 이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특히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최저임금과 별도로 계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급여나 수당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잘 아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타 수당들의 변화를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이나 월급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하한액,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 다양한 사회보험급여 산정에도 연동되어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러한 급여들의 기준액도 함께 변동될 수 있는 거죠. 관련 제도들을 같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 산입 범위, 즉 포함되는 수당 목록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한데요. 모든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거는 또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과 같이 가산되는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반대로 상여금 또는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금액은 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 보조금이나 교통비 보조금 이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이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또 받게 될까요? 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상당히 부담되는 처벌이니까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네, 반드시. 그럼 저 이것도 좀 궁금한데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을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깎을 수도 있는 건가요? 에이, 30원이나 가능한가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은 물론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준선이므로 기존 임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낮추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숙박업 종사자분들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팁이나 주의사항이 혹시 또 있을까요?
네, 숙박업의 경우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가 많아 연장, 야간 근로수당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대장을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하고요.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금 체계를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분들께서도 본인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업주에게나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같은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칭찬합니다. 두 번째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 이미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주면서 적용을 좀 유예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아예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해서 총 52시간까지만 근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법 적용 대상 범위가 2025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상시 근로자의 의미입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데요.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평균적인 인원수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관련 용어가 좀 다소 복잡할 수 있어서 좀 정리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계산법은 아마 화면에서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산정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정기간은 퇴사든 연차, 수당 계산과 같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전 1개월 동안이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7월 1일 특정 근로자의 연장 근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면 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기간으로 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업장 가동일수인데요. 말 그대로 산정 기간 동안 사업장이 가동된 날짜의 총합으로 주휴일 등 사업장이 통상 운영되지 않는 날은 가동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 연인원인데요. 산정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모든 근로자의 일별 근로자 수를 합한 것입니다. 이 근로자 연인원 대상이 포함 제외되는 경우는 아마 화면에서 자세히 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숙박업은 사실 성수기, 비수기 이런 시기에 따라서 고용 형태나 근로자 수 변화가 좀 잦은 업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대한 특례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미리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미만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또는 미만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산정되더라도 산정 기간에 속한 일별로 계산했을 때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산정되었더라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계산했을 때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또 반대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산정 기간 내에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이었냐. 이게 계산할 포인트가 되겠네요. 저보다 더 정확하게. 핵심이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숙박업 특성상 하우스키핑 업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아르바이트 이런 고용 형태가 무엇이든 숙박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이제 도급이나 용역업체에 이 업무를 맡기고 해당 업체에서 고용한 하우스키핑 또는 하우스키퍼 하시는 경우에는 숙박업소의 상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 또 깔끔한 깔끔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쯤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숙박업은 성수기, 비수기 업무량 변화가 큰데 주 52시간 전면 근무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숙박업의 특성을 고려한 몇 가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1조의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 제52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근거해서 성수기처럼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조금 늘리고 비수기처럼 일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최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대제 개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교대 근무 방식이었다면 3교대로 전환해서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출퇴근 기록, 연장 근로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 명세서의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임금대장에 근로자 개인별로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항목은 계속해서 화면에 잘 나가고 있겠죠. 네. 특히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수는 특히 꼼꼼하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게 되면은 이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주 52시간제 근무제를 위반해서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끼칠 수가 있어서요. 이럴 경우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일터 혁신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일터혁신 상생 플랫폼을 통해 신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지원금 제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들은 사업장 및 근로자 조건이 있으므로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특히 숙박업주분들에겐 정말 희소식입니다. 그 희소식도 있어야지. 진짜, 네, 그렇죠. 맞아. 바로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 선량한 숙박업 경영자 구제법인데요. 변호사님, 정확히 이 법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법의 정식 명칭은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핵심은 청소년 혼숙 문제 발생 시에 숙박업주분께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업주분들께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청소년 혼숙이 적발되면 무조건 행정처분을 받아야 돼서 다소 억울한 사례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선량한 숙박업 경영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런 거 좀 그렇죠? 필요했던 것 네, 같아요. 그건 필요했어요. 맞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그냥 몰랐어요라고 하면 되는 건 아닐 건데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몰랐어요로는 당연히 부족하고 업주분들께서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CTV 등을 통해서 신분증 확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손님이 체크인할 때 신분증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 과정을 CCTV로 녹화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핵심 증거가 되거든요. 둘째,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하고 이를 업주가 알아차리기 어려웠음이 인정될 때, 예를 들어서 위변조 신분증이 너무 정교해서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매우 어려웠다거나 친구의 신분증을 교묘하게 도용해서 보여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셋째,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때, 드물겠지만 청소년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투숙한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럼 2025년을 기준으로 이 성인은 몇 년생부터인가요? 2025년에는 2006년 출생자까지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2007년부터는 청소년으로 분류되니 신분증 확인 시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06년생 중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도 성인으로 봅니다. 이 법이 본격 시행된 지가 또 근데 사실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시행 이후에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실제 적용 사례들이 최근 뉴스에 몇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놀 유니버스도 숙박업 사장님들께서 이런 억울한 사연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개정 의견을 제안드리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법 개정으로 사장님들의 그간의 걱정이 해결되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예를 들어 한 모텔에서 청소년 2명이 성인 신분증을 위조해서 체크인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그 업주분께서는 CCTV를 통해 체크인 당시 신분증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고
그 신분증이 굉장히 꼼꼼하게 위조가 되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이제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사례가 있고요. 또 반대로 신분증 확인 절차가 미흡했거나 CCTV 영상이 없어서 증거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못한 사례도 반대로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모든 투숙객 신분증을 좀 꼼꼼히 확인하고 또 육안으로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더라도 최대한은 보호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CCTV 설치, 관리도 필수이고요. 신분증 확인이 이루어지는 곳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된 영상은 최소 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감별기를 구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나 할 만큼 했다 라는 걸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포인트네요. 나 난 할 할 만큼 거 했다. 했다. 나 최선을 다했다. 법 지켰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왜 약간 좀 또? 이번에 또 관문이 또 하나 생겼다고 그래요?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걸 좀 연결지을 수 있을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바로 네 번째 주제, 모바일 신분증 공식 도입입니다. 2025년 3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이 공식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건 앞서 말한 신분증 확인의 중요성과도 당연히 뭔가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 모바일 신분증이 숙박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궁금해서 들고 왔습니다. 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은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단 숙소 방문 시 점차 실물 신분증을 안 가져오는 고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젠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신분 확인이 가능해질 텐데요. 문제는 바로 이 과정에서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발생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인데, 과거에는 실물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육안이나 장비로 확인했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추가적인 기술적 검증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숙박업 차원에서는 사실 그 기술적 검증들 또 어떻게 소상공인들이 하실 수 있냐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현실적인 우려죠. 네. 특히 프론트에서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실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디지털 방식으로 위변조하게 되면 육안으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QR코드 스캔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의 활용 등 새로운 기술들을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분들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진위 여부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 또 고객분들의 불만이나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또 온전히 개인의 역량으로 대처하라고 하기에는 무리스럽다고. 어떻게 할 거야, 네, 위조 이게 변조한 좀 거를. 저한테 막상 하라고 해도 저도 좀 당황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냥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위변조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선 신분증 확인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들, 확인 절차, 고객 응대를 위한 멘트나 태도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면서 확인 절차가 최대한 매끄럽도록 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앱이나 장비 활용법을 숙지시켜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앱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배포한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이 있습니다. 고객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내 신분증 QR코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면 직원이 본인의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여 진위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QR코드를 읽는 전용 스캐너 장비를 사용하시거나 숙소관리 시스템에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 기능을 연동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어.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잘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모바일 신분증 도입된다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맨날 분실을 하던 사람이라 그냥 그 날만 기다렸는데 이게 또 숙박업소에는 새로운 숙제가 또 던져졌네요. 그래도 또 이제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저희가 또 열심히 살짝 알려드렸잖아요. 네, 배우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최대한 혼란이 없도록 좀 잘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숙소 운영하기도 사실 바쁜데 관련 법률 및 제도까지 계속 바뀌니까 시시각각으로 챙기기가 쉽지 않죠. 네,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뵙고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려야 되는데 더 일하란 말이에요. 그래도 살짝 알려드리자면 이제 내주변 로펌 다음 편들 주제가 싹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열심히 이것들을 또 하셨구나. 잘 준비를 해볼게요. 준비 잘해주세요. 제가 살짝 주제를 봤는데요. 네. 모두 다 너무 필요한 내용이어서 그쵸? 아무쪼록 빠르게 다시 뵙는 날을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좀 많이 내주세요. 많이 시간 내주시고요. 이렇게 저희 모두가 사장님 숙소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좀 강하게 전달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굉장히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사장님 숙소 오늘도 내일도 대박 대박 나세요. 나세요. 내 내 주변 주변 로펌.